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바로 가기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지하우스라는 곳인데, 맞아요. 합리적인 가격의 스테이크랑 파스타로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인데 성장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2023년에 시작해서 2025년 현재, 그러니까 2년 만에 매장이 64개라니, 이건 뭐 로켓 성장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화려한 성장 뒤에 숨어 있는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이 코지하우스의 초기 업무 방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날로그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는데요? 모든 소통을 카카오톡 단체방, 전화, 심지어는 손으로 쓴 메모에 의존하고 있었더라고요. 매장이 60개가 넘는데 카톡방으로 주문을 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고요? 상상만 해도 좀 어지럽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손으로 쓰던 보고가 이제는 데이터로 만한다. 이 문구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날로그적인 혼돈을 극복하고 디지털 허브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실 조직에 보이지 않는 비효율,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그 혼돈의 시기부터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보면 회사가 커질수록 기존 방식의 문제가 터져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수라장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장의 역설이거든요. 사업이 잘 될수록 오히려 내부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네, 바로 그거죠. 코지하우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정보의 증발 현상입니다. 정보의 증발이요? 네. 예를 들어서 본사 MD가 카톡 단체방에 이번 주 프로모션 포스터 시안입니다. 각 매장 점주님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수십, 수백 개의 다른 메시지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파일 같은 건 기간 만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서 사라져버리고요. 버전 관리도 엉망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종, 진짜 최종, 이게 마지막. 이런 파일들이 뒤섞이는 상황이 매일 벌어진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 바로 커뮤니케이션 병목 현상이 터져 나옵니다. 병목 현상이요? 네. 매장마다 보고 양식도 다르고 보고 시간도 제각각이니까 본사 담당자는 그냥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확인 전화를 계속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점주님, 지난주 매출 보고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식자재 발주 수량이 이게 맞나요? 이런 확인 전화면 수십 통을 하는 겁니다. 야, 본사 직원 한두 명이 수십 개 매장에서 제각각 던지는 공을 다 받아내야 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교통체증이네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진이 빠지죠. 그런데 잠깐만요. 카카오톡으로 중요한 업무 얘기를 다 했다는 건데 그럼 회계 자료나 직원 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도 오갔을 거 아니에요. 보안 문제는 정말 아찔한데요. 바로 그게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용 메신저를 쓰다 보니까 신메뉴 레시피 같은 내부 정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었죠. 헐. 더 심각한 건 회계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백업하거나 보호할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랜섬웨어 공격이라도 받았다면 회사가 그냥 마비될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정보는 뒤죽박죽 섞이고 소통은 꽉 막히고 데이터는 위험에 노출된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코지하우스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새로운 툴 하나 도입하자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목표가 달랐다는 건가요? 네, 아주 명확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소통 채널을 일원화해서 정보 분산과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일단 흩어진 걸 모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중요합니다. 바로 기록 기반의 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죠. 기록 기반의 협업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무조건 업무를 표준화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업무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해서 나중에라도 누가, 언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이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본사는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고요? 자료에 R&R, RKPI 같은 용어들이 나오던데요. 네. 세 번째 목표는 데이터 기반의 투명 경영이었습니다. 역할과 책임, 즉 R&R. 이 일은 정확히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 KPI.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시스템 자체에 녹여낸 거죠. 와, 더 이상 이거 누가 하기로 했지? 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고요.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네요. 이 야심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도구를 선택했나요? 자료를 보니까 플로우하고 더 좋은 프랜차이즈 ERP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디지털 허브의 양대축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협업 툴인 플로우를 그냥 사내 메신저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카톡 대신 쓰는 메신저 정도로요. 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걸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관리하고 게시물마다 담당자랑 마감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거죠. 아하. 더 나아가서 회계 시스템인 ERP와 연동하면 데이터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합쳐진다는 잠재력을 본 겁니다. 이게 바로 기록 기반 협업과 데이터 경영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핵심 열쇠라고 판단한 거죠. 와, 제대로 된 무기를 찾았네요. 그렇죠. 여기에 뉴젠 솔루션 기반의 백업 시스템을 더해서 데이터 안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림은 완벽한데 물론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거 없어도 일 잘해왔는데 왜 귀찮게 바꿔야 하냐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큰 도전 과제였어요. 평생 손으로 발주서를 쓰고 전화로 보고하던 현장의 BIT 인력, 그러니까 매장 직원들을 적응시키는 문제였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료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뭐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20년 경력의 점장님이 내가 이 동네 상권은 눈 감고도 아는데 왜 맨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해?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이요. 네, 충분히요. 코지하우스는 이 문화적 저항을 어떻게 넘어섰나요? 단순히 시스템 도입했으니 쓰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각적인 지원책을 썼습니다. 초기 컨설팅하고 전 직원 교육은 기본이고요. 네. 몇몇 매장을 시범 부대처럼 지정해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죠. 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군요. 이 버튼은 너무 작아서 누르기 힘들어요 같은 아주 사소한 의견까지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이건 정말 먹혔다 싶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뭔가요? 첫째는 철저히 모바일 중심으로 접근한 겁니다. 바쁜 매장 직원들이 PC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아, 그건 정말 중요하죠. 네,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사진 찍어 올리고 음성으로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편리하게 만들어졌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빈칸 채우기 방식의 표준 템플릿을 제공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일일 위생 점검 보고서 템플릿에 주방 바닥 청소 상태, 식자재 유통기한 확인 같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아, 그럼 직원들은 그냥 체크만 하거나 사진 한 장 찍어 올리면 되니까 저항감이 훨씬 줄었겠네요. 그렇죠.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도 있었다고요? 네, 코지하우스 스스로 얻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초기 사용자 교육을 전 매장에 똑같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매장별 연령대나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맞춰서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했다면 전환 속도가 더 빨랐을 거라는 성찰이죠. 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섬세한 접근이 중요하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그래서 숫자로 뭐가 좋아졌는데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잖아요.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정량적 성과부터가 아주 극적입니다. 가장 먼저 IT 인프라 유지 비용이 약 30%나 절감됐습니다. 잠시만요. 30%요? IT 인프라 비용의 3분의 1을 줄였다는 건데 보통 이 정도면 클라우드로 바꾸면서 뭔가 기능이 줄거나 불편해지는 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최신 보안 업데이트나 기능 개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아낀 30%의 비용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메뉴 개발이나 마케팅처럼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실탄이 된 거죠. 죽어있던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바꾼 셈이네요. 비용 절감을 넘어서 실제 매장 운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오류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영점을 기준으로 식자재 같은 물품 발주 오류율이 20% 이상 감소했어요. 20%나요? 네. 예전에는 점주의 감이나 낡은 장부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본사에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재고 데이터를 보면서 A 매장은 곧 파스타 소스가 떨어지겠네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같은 예측 관리가 가능해진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품절되는 경험을 덜 하게 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 누락도 절반 이상 줄었어요. 50%나 감소했다는 수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점장이 바빠서 깜빡하면 그만이었던 각종 점검 보고가 이제는 시스템에 기록이 남고 마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니까 빠뜨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보고를 잘하게 되었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본사가 전 매장의 위생이나 서비스 품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죠. 숫자만 봐도 대단한데 제가 자료에서 가장 놀랬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직 문화가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 도입은 보통 직원들을 더 통제하고 옥죄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코지하우스의 사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죠. 많은 리더들이 우리 회사는 원래 수직적이라 안 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조직 문화를 기술이 깨부셨다는 겁니다. 기술이 문화를 바꿨다고요? 네. 보고 절차가 간단해지고 업무 담당자가 명확해지니까 더 이상 팀장님 눈치 보며 보고를 미루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문화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사님 결제받고 하던 긴 과정이 이제는 프로젝트방에 관련자들을 모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와, 도구가 문화를 이끌어냈네요. 수직적인 보고 문화가 수평적인 실시간 협업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서 잡성이 줄어드니까 직원들은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기술이 단순히 효율만 높인 게 아니라 조직의 소통 DNA 자체를 바꾼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고지하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0년 기업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군요. 네,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그 비전의 발판이 되어주는 셈이겠죠. 단기 계획은 뭔가요? 단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본사 전 부서와 모든 직영점에 100% 확대 적용하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KPI 중심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조직 문화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할 계획입니다. 아, 시스템을 그냥 쓰는 단계를 넘어서 시스템에 맞춰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까지 ERP,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 그리고 플로우 협업 툴, CRM, 고객 관리 시스템을 모두 완벽하게 연동할 계획이에요. 그걸로 뭘 하려는 거죠? 가맹 창업 희망자의 첫 문의부터 계약, 매장 오픈,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와,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30대 유동인구가 많은 이 상권에서는 이런 메뉴를 강화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창업 컨설팅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테이크를 파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넘어서 데이터와 시스템을 파는 창업 컨설팅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네요. 네. 최종적으로는 국내 모든 매장은 물론이고 해외에 설립할 법인까지 이 단일 시스템으로 묶어서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코지하우스 매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리스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부산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카톡방의 혼돈이 글로벌 경영의 초석이 되는 순간을 꿈꾸고 있는 거군요. 네, 정말 멋진 비전이죠. 오늘 코지하우스의 사례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이들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새 도구를 사온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표준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성과는 물론 조직 문화까지 함께 혁신해낸 하나의 완성된 여정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흩어져 있던 현장과 본사를 디지털 허브라는 구심점으로 단단히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극대화해서 네, 100년 기업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향한 단단한 계단을 놓은 셈이죠.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많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팀이 여전히 개인 메신저나 수기, 파편화된 엑셀 파일로 소통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단 하나의 병목 현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병목 현상 때문에 매일 지불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 반복되는 확인 전화에 쓰는 시간, 담당자를 찾아 헤매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오해하며 쌓이는 감정적인 소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